이번 영상에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회로 이론을 준비하는데 두 번째 파트인 단상교류 회로의 이해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상교류 회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 이제 단상교류 중에 이제 교류를 알아야 되니까 교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교류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냐면 AC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전압이나 전류가 일정한 주기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번갈아 바뀌는 신호를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신호의 모양들이 이런 신호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네 개의 신호를 가져왔어요. 정연파, 구형파, 삼각파, 톱니파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로축이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축이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면 정연파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났죠. 이 네모난 것을 우리는 구형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구형파, 스퀘어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 번째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걸 삼각파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이렇게 톱니 모양을 하고 있으면 톱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류 신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여기 정연파라고 되어 있는, 정연파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곡선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구형파, 삼각파, 톱니파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는 정연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해요. VT equal VP sin 2pi FT 플러스 phi,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V라고 하는 게 전압이고요, T라고 하는 게 시간이고, V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 곡선에서 여기 VP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최대값, 꼭대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값, 피크 값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2파이 ft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파수 f라고 하는 게 주파수이고, 이 phi라고 하는 게 위상이에요. 이와 같이 vt equal vp sin 2파이 ft 플러스 phi라고 표시된 정연파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크기, 크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프리퀀시, 주파수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이제 파이, 위상이 무엇인가, 페이스. 여기서 보게 되면 크기라고 하는 건 VP가 이제 최대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F라고 하는 게 이제 주파수, 그런데 이제 각주파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위상이라고 하는 게 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식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 신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크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VT equal VP sin 2pi FT 플러스 phi가 있을 때, 이 사인 곡선으로 봤을 때는 VP가 최대값이 되고, 이 사인 값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이게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 신호가 얼마나 세게 출렁거리냐를 나타낸다. 지금 같은 경우 VP 값이, 여기 사인 곡선이니까 VP 값이 크면 크게 출렁거릴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출렁거리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형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하고 낮은 바닥까지의 크기를 말한다. 이거는 물론 이제 피크 투 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크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 신호가 얼마나 세게 출렁거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기를 220V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들이. 근데 이것은 실제 순간 최대값은 계산해 보면 311V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220V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순간 최대값, 시료값 이런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전기를 쓰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주파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이제 주파수나 위상을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라고 하는 걸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교류 신호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VP sin 2파이 FT 플러스 파일 때 F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가 되는데 이게 1초에 몇 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단위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 한국은 60Hz, 유럽은 50Hz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얼마나 빨리 출렁거리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수식에서 숫자적으로 그리고 유상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상을 보게 되면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이 시간축에서 얼마나 앞서거나 늦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교류시로가 있을 때 서로 같은 모양인데 출발 시점이 다르면 유상차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상의 단위는 도나 라디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등에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가 있으면 전기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기 주파수 이상을 개괄적으로 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파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위상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하고 위상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VT equal VP sin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여기에서 VP라고 하는 것을 1V로 주고 그리고 F라고 하는 걸 60Hz로 주고 위상값을 제로도로 줬을 때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인 곡선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60Hz니까 요걸 계산을 해보면 1초에 60번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간이 있죠. 0.00, 0.01, 0.01 있으니까 쭉 가게 되면 60번만큼 이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1초라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유상은 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반해서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변했어요? VP라고 하는 건 1V로 똑같고 주파수 F라고 하는 게 60Hz에서 120Hz로 되어 있고 Y가 0도에서 0도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변한 거냐면 주파수가 60Hz에서 120Hz로 변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축에서 이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더 자주 하겠죠. 두 배만큼. 지금 보니까 얘가 첫 번째 그래프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으니까 두 배만큼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변했다. 주파수가 이제 두 배가 됐으니까 더 빨리 변하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VP가 1V였는데 VP가 2V가 됐고 주파수 60Hz, 파이가 0도니까 똑같은 건데 뭐가 변했냐면 요 크기 VP라고 하는 값이 변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플러스 1V하고 마이너스 1V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그래프는 플러스 2V하고 마이너스 2V를 왔다 갔다 하니까 크기가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에 비해서 뭐가 변했냐면 VP equal 1V, 주파수 60Hz, 근데 파이라고 하는 것이 0도가 있고 30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0도라고 하는 건 노란 걸로 표시했고 30도라고 하는 건 파란 걸로 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노란 그래프가 있고 파란 그래프가 있을 때 유상차가 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노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에 비해서 유상이 이제 더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상차가 만약에 90도만큼 유상차가 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곡선이 되는 거죠.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곡선은 이제 90도만큼 이상차가 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정연파 신호의 크기, 주파수 이상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회로 이론의 RLC 회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연파 신호를 크기 주파수 이상을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VP라고 하는 거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VP라고, 피크라고 해서 VP라고 쓰기도 하고, V 맥시멈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뭐, 시료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과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게 되게 되면 VT 이퀄 VP 사인 2파이 FT 플러스 파이니까 만약에 VT 이퀄 100 사인 100T 플러스 30도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100이라고 하는 건 크기 VP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100, 여기 사인하고 이 100이라고 하는 요 값도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2파이 F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100T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주파수 F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죠? 2파이분의 100. 이렇게 하겠죠. 그죠? 2파이라고 하는 것은 6.28이니까 6.28, 100을 6.28로 나누면 주파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3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 표시도 할 수 있고 라디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파이 라디안은 180도이고 30도라고 한다면 몇이겠어요? 그죠?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도, 6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유상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빠르다고 하는 것은 유상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인 곡선이 뭐 2분의 파이만큼 더 빠르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는 빠르다고 한다면 유상을 이제 더하기로 하고, 느리다고 한다면 빼기로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기출 문제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할 텐데 거기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 위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L과 C를 풀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회로 이론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교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교류 발생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교류 발생 원리는 전자기에서 공부한 패러데이 전자기 요드 법칙에 의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 거가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그 교류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기 N극, S극 하게 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도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이제 돌리면 얘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발전기를 생각하게 되면 움직이는 것은 터빈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도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장 내에서 운동을 시키면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되면 여기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운동을 하는 방향이고, 필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 운동과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오른손 법칙이, 여기 뭐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각각 90도만큼 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걸 힘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필드 자기장을 B라고 하고 전류를 하면 FBI, 뭐 FBI 한데 F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이 왼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어디로 움직여? 여기 N극 쪽에서는 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필드니까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이렇게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를 흘리게 돼요. 그러면 이 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갖다 놔 보세요. 뭐 오른손을 갖다가 이와 같이 엄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검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중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도선에서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선에서 보게 되면, 이제 B 값은 이렇게 되고, F라고 하는 값은 밑으로 가니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 검지, 중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전류값이 어디로 가냐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돈다고 한다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 흐르는 것을 여기 이제 브러쉬, 뭐 이런 거 정류자 이런 걸 가지면 교류를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교류 신호는 뭐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것처럼 뭐이 기전력은 VBL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연파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다.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도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속,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선의 길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전기 형성이 사인 세타 이와 같이 이제 정연파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자기학과 발전기, 모터를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교류를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교류가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류 기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V 꼴 141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볼트의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VT라고 하는 것은 VP 사인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VP라고 하는 게 크기이고 F라고 하는 게 주파수이고 파이라고 하는 게 유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매칭을 시키면 돼요. 지금 VP라고 하는 게 이제 141V가 되겠네요. 이제 크기가 최대 크기 값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2파이 F라고 하는 게 377이 되겠네요. 2파이 F라고 하는 것이 37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게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네요. 그죠? 6분의 파이 라디안.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이 수식에서 2파이 F는 377이니까 여기가 2파이분의 377 이렇게 하게 되면 6.28분의 377에서 계산하면 약 60Hz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60Hz.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이게 6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제는 두 개의 교류 전압이 있는데 E1이라고 하는 전압하고 E2라고 하는 전압이 있는데,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141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돼 있고, E2라고 하는 값은 150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인데, 그러면 여기 크기는 지금 변했어요. 141에서 150, 그리고 이제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인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사인 곡선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코사인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유상값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유상이 이제 변했죠. 근데 이것의 유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상차가 얼마나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얼마가 나요? 사인과 코사인 곡선에서 안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2분의 파이만큼 유상차가 나요. 이와 같이 2분의 파이만큼 유상차가 난다고 한다면 얘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정연파대의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인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2파이 ft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각도로 따지면 도라고 하는 각도를 갖고 있고, 파이라고 하는 것도 도, 물론 이제 라디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디멘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유상값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t라고 하는 디멘전을 보게 되면 2파이 ft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파이 ft가 여기 사인이나 코사인에서 보게 되면 얼마예요? 120 파이 t가 되는 거죠. 120 파이 t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t라고 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넘겨치면 120 파이분의 2분의 파이. 이러니까 얘는 파이 없어지게 되면 뭐예요? 24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24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된다. 이 문제에서 캐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유상차가 이만큼 났다고 한다면 그 유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2파이 ft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같은 그런 그 디멘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주파수하고 시간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한번 보면 I 이퀄 14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되어 있는 전류 파형보다 위상이 30도만큼 앞서고 최대값이 100V 되는 전압 파형 V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변한 것이 뭐냐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았고 최대값이 10에서 100V로 변했으니까 뭐 VT 이렇게 표시를 하고 최대값이 얼마냐면 100V로 변했으니까 100 하고 사인 오메가 t, 뭐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2파이 ft예요. 이 값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었는데 뭐 30도만큼 더 앞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플러스 30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이건 30도가 되어 있으니까 라디안이나 도로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으로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하고 30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얼마예요? 그죠?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하게 되면 뭐 이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답이 되니까 어디예요? 그죠? 여기 세 번째 요거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교류 기초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개의 문제 형태를 봤는데 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수식 vt 이퀄 vp 사인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런 기본적인 수식에서 크기, 주파수, 의상, 서로의 관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